네,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관련 사안 산업부 임원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 기자, 간단하게 좀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의 제재 조치 FDPR에서는 면제국 대상에 좀 올랐지만 러시아가 다시 비우호국 지정을 하면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 먼저 해볼까요? 네, 하루 새 이 천당과 지옥을 좀 오갔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예. 이른바 먼저 이 뒷북 논란이 일기도 했던 FDPR 면제국 확정 얘기부터 드리자면요. 예. 이 미국 밖에 외국 기업이 만들었다고 해도 미국의 원천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요. 예. 이런 원천 기술을 써서 이게 수출했다고 할 때는 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제인데 예. 이 FDPR 적용 대상국에서 우리나라가 빠지게 됐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그 FDPR 면제 32개 나라 명단에는 우리나라가 빠지면서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와 컴퓨터, 통신 이런 분야에서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걸 감안하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경제 제재 행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 이 보복 조치를 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48개 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면서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제재 수위는 물론 이제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당장 러시아와의 이 교역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또한 적지 않아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도 러시아에 공장 두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예컨대 현대차 그룹을 예. 예를 좀 들어보면요. 지난 한 해 이 러시아에서 판 자동차가 기아의 경우 20만 5,800대, 현대차의 경우 17만 1,800대 정도가 팔렸고요. 예. 또 이 판매를 기준 보면 2위, 3위 수준입니다. 여기에 그 러시아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대차 공장이 있는데 연간 생산량이 20만 대나 됩니다. 예.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달 들어서 공장 가동을 지금 멈춘 상태인데 아직 재가동 시점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고민이 큰데요. 이 삼성의 경우 TV와 스마트폰에서, LG의 경우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생활가전 분야에서 러시아 시장 1등 브랜드들입니다. 예. 두 기업 모두 모스크바 인근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러시아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경제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이 위상이 굉장히 높은 데다 한간에는 이 IMF 시절에도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러시아에 들인 공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이번 사태로 해가지고 사업 철수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처지인 거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쟁이 속히 마무리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근데 더 큰 문제가 조선업계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내려진 제재가 있고 예. 또 이 러시아가 내린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대상은 서로 다른데 이 두 제재에서 국내 조선업계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먼저 이 러시아에 내려진 금융 제재죠.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퇴출됐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수주 대금을 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나 하는 예. 우려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 비우호국 지정으로 인해서 러시아 정부와 기업이 기존의 달러나 유로화가 아닌 러시아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1달러 7, 80 루블 선에서 거래됐던 루블화 가치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금은 150 루블 정도가 되거든요. 예, 가치는 사상 최저치라고 하던데. 네,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인데 예. 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루블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러시아 예. 정부는 현재 60%가량 높게 책정해서 고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더 바닥인데 예. 비싸게 이제 자기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받는 돈은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이 이 조선 3사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선박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8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LNG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5조 원 넘는 설비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배 한 척 만드는데 통상 2, 3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 피해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러시아로부터 수주 대금을 제때 또 제값에 받을 수 있을지 행여 계약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예, 조선 섹터가 이제야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발목이 다시 잡히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대기업들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임기자 사실상 중소기업 사정은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러시아 수출액이 27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2.8%, 거의 3%에 다다르고 예. 또 규모로는 이게 세계 10위 정도에 이룹니다. 이들 기업들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정부에 신고한 이 러시아 어떤 제재 피해 건수가 44건입니다. 70%가 대금 결제가 늦어지거나 안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러시아행 항공과 해운 중단으로 물류가 막혔다. 또 이 계약이나 납품이 보류됐다는 얘기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들 기업들 대상으로 무역협회에서 애로사항을 접수받았는데 한 420여 건이 올라왔거든요. 예. 열의 9은 대금 결제와 물류,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표했고 또 정보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기업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정부가 조금 전 수출 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 오가고 있는지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러시아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환차손은 물론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그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을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 애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관계부처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에 대한 우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출 현장을 누비는 기업들은 러시아 제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조단위 수주를 따낸 한 조선업체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루블화로 수출 대금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금융 제재가 좀 더 구체화되고 언제까지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 보고 몇몇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죠. 루블화는 한 달 만에 가치가 달러화보다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로 향하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면서 물류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생산과 물류 운송 측면에서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고요. 사태 장기화 여부나 추가적인 서방의 제재 상황 등을 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대금 결제가 하루만 늦어져도 당장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이제 은행이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환차손에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고요. 물론 러시아 수출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 단기 수출보험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4,800여 개 기업 중 181곳에 불과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임 기자. 그래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러시아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런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긴급 융자나 이 대출 만기 연장과 같은 금융 지원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당장 이 러시아 수출길이 막힌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길을 발굴하는 것 역시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동향분석실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선적 후에 결제를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대체 결제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정부로서는 핵심 그 원자재에 대한 수급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역업체가 대금 결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어떤 청산 계정 같은 거를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임시 대응이지만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